본방송은 공직선거법 제82조 2에 의거한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후보자 초청 토론회입니다. 토론 내용은 방송사와 무관합니다. 이완섭 후보의 공약 들어볼 텐데요. 역시 발언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우리 지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 기업이 많이 유치돼 가지고 일자리가 창출되고 그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량 기업들을 유치를 해야 되겠죠. 우리 서산은 지금 석유화합과 자동차 산업 양대 축으로 해서 이렇게 발전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석유화학 산업 기업들만 하더라도 국세를 연간 5조 가까운 국세를 납부하고 있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거기에만 안주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석유화학 기업이 영원 무궁하게 이렇게 또 좋은 호전적인 실적을 거두면서 가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또 다른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러한 측면에서 저는 대산공단 주변에 첨단 정밀화학 특화산업단지 조성을 공약으로 이렇게 내걸었습니다. 대산공단 내 한 200만 평방미터, 평수 따지면 한 60만 평 정도 되겠죠. 이런 부분에 고기능 이런 소재의 첨단 정밀화학 기업을 유치를 한다면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경제를 견인하는데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S-오일 부지가 한 35만 평 되는데 12년 동안 묶여져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여기 함께 포함을 시켜서 모든 부분에 있어서의 대산공단 주변 이런 부분들을 특화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이런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완섭 후보의 공약 발표 들었는데요. 다른 후보자들의 질문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박상무 후보부터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업 유치 또 기업 얘기를 해주셔서 정말 모처럼 우리 이완섭 후보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아주 반갑습니다. 지금 이제 대산공단 내 주변에 정밀화학 단지를 조성하겠다 했는데, 실제 지금은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현 국회의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실제 뭔가 움직인 자기가 직접 한번 찾아다닌 그런 것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게 정부가 2016년도에 철강 석유화학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직접적으로 물은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을 드린다면 지난해 9월 14일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서울 제2 롯데호텔에서 S-오일 그리고 롯데케미컬, 한화, 토탈, 그리고 충청남도, 서산시 이런 관계자들이 모여서 협약식도 맺고 해서 이 부분을 서산시청 단독으로 추진하기는 참으로 어려운 부분입니다. 충청남도와 정부 함께 힘을 모아서 의지를 가지고 나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서산시에서 많은 그동안 노력을 한 부분이 주요했고, 또 충청남도에서도 마찬가지로 힘을 쏟았죠. 정부와 지자체와 함께 컨센서스를 이뤄가지고 대산공단 주변에 이 정밀화학 특화산업단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그런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은 맹정우 후보 질문 차례인데요. 질문을 30초 내로 해주시면 됩니다. 서산의 산업구조가 대산의 석유화학 산업, 성현 지곡의 자동차 산업, 대기업 위주로 이렇게 산업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산에서 보듯이 대기업에 의존하는 산업구조는 또 세계 경제 흐름에 따라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구조, 산업 생태계가 좀 다양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서산의 산업 생태계 구조를 다양화하기 위한 어떤 정책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대기업만 유치한다고 꼭 잘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기간 산업적인 측면에서 큰 틀에서 우량 대기업을 유치한다는 것은 우리 박 후보님도 공약을 말씀하셨는데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양한 분야에 이 직접화되는 이런 기업들이 유치가 된다면 좋겠죠. 우리 지곡에 황해 경제자유구역이 진행이 되지 못하고 무산됐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새롭게 산업단지를 조성을 해서 여러 가지 기업을 유치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요. 장동, 호남동 이쪽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그동안 좀 이렇게 지지부진했었던 부분을 지금 잘 엮어나가고 또 가시적인 부분으로 이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또 지역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이런 우량한 기업들을 유치하는 데 함께 노력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 질문 순서는 신현웅 후보 차례인데요. 질문은 30초 내로 해주시면 됩니다. 예, 대산의 많은 기업들이 기업을 좀 운영하는데 쉽지 않다는 얘기를 합니다. 당진으로 가야겠다는 그런 비말까지 있는데 기업들이 서산시에서 서산시 행정이나 주변에 인근 지역에 있는 주민들과의 문제들 때문에 기업이 좀 잘 운영하는데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문제들이 왜 있는지 아니면 이 문제를 좀 풀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문하신 부분은 뭐 비단 우리 서산시만의 문제는 아닐 겁니다. 기업이 이제 새롭게 진입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주민들과의 갈등이 필연적으로 생기는 그런 추세에 있는 것 같습니다. 환경 문제를 유발하면서 뭐 일자리는 크게 늘어나지도 않고 기업의 배만 불리는 식의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는 인식이 든다면 주민들은 이제 반대를 하겠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기업의 어떤 갈등과 지역 주민들의 갈등은 뭐 우리 서산시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소통하고 또 기업과의 이 주민들과의 관계를 잘 해나가는 어찌 보면 기업주의 역할이 또 크다고도 볼 수 있고요. 중간자적 역할에서 또 서산시 지자체 역할도 크겠죠. 기업과 주민들을 하나로 엮어주는 역할. 어쨌든 잘못 오해로 해서 갈등을 만들어가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요즘에 많은데 이러한 부분들은 시민과 또 기관과 기업이 삼박자 서로가 잘 소통하면서 풀어나가야 될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내 후보가 내세운 공약과 관련해서 후보자 간 토론 들어봤는데요. 계속해서 자유주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 주도권 토론 차례는 이완섭 후보입니다. 이완섭 후보가 주도권을 갖고 6분 동안 토론을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네. 세 후보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세 후보님들의 말씀의 공통점을 들어보니까 제가 불통이고 소통이 잘 안 되고 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많이들 말씀하십니다. 아마 세 후보님들이 짜고 그렇게 하시는 건 아니겠죠. 만일에 제가 그게 사실이었다면 시민들과 또는 공직자들과 또는 중앙부처 외부 공직자들과 소통을 잘 안 하면서 어떻게 그 많은 일을 했을까 한번 이렇게 생각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소통을 가장 제일로 생각하는 사람이다. 이런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그러면서 우리 맹 후보님께 먼저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외부 재원 관련해서 교부세 20억, 저는 뭐 22억인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만은 아주 작은 지역적인 부분입니다. 그것은 외부 재원 전체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죠. 3조 7,896억 원을 7년간 확보를 해서 그 많은 사업들을 해왔습니다. 얼마요? 그런 우리 공보 책자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7년 동안 3조 7,896억 원의 외부 재원을 확보했다는 부분을 말씀 좀 드리고요. 교부세는 아주 작은 부분, 지역적인 부분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질문 사항은 좀 드리는데요. 처음 시작할 때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청와대 이 국정 경험을 얘기하시면서 이렇게 자랑스럽게 늘 얘기하시던데 네. 청와대에서는 얼마 동안 어떤 일로 근무를 하셨는지 사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저한테도 이제 혹시 아느냐고 질문도 하고 그러는데 본인이 직접 밝힌 적도 없는 것 같아서 우리 시민들이라든가 시청자분들 이런 때 한번 제대로 말씀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궁금하셨나요? 네. 5개월 근무했습니다. 그렇습니까? 박 후보님도 이제 말씀만 꺼내실 때마다 뭐 불통, 소통 안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또 관료적이다 뭐 이런 말씀 늘 하셔요. 물론 뭐 관료적이지 않은 부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 그리고 제가 생긴 자체가 관료적으로 생겼어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저도 그런 얘기를 항상 늘 외모에서도 느끼기 때문에 피해를 본다고 생각을 하면서 노력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제가 그렇게 관료적이고 소통을 안 하고 막히고 있는 사람은 절대 아닙니다. 지금 반대로 얘기하시는데 그 인식을 좀 바꿔주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저한테 무슨 서운한 감이 있어서 그렇게 얘기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료적이면서 불통불통 하시니까 어떤 부분에서 한 가지만 한번 찍어서 예를 좀 들어주시면 좋겠다. 제가 만일에 그게 필요하다면 제가 고치겠습니다. 어떤 면이 그런 거 느끼시나요? 우리 이완섭 후보님께서 물론 저희 개인적인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그 말씀 자체가 많은 분들이 뭐 공무원 내부적으로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또 제가 봐도
정말 알겠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은데 예, 알겠습니다. 정말 남 얘기를 예. 들어주지 않는. 그렇지 정말, 않습니다. 어쨌든 그렇지 않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네. 그리고 그렇게 지금 그 말씀이 맞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남 얘기를 안 듣고 소통도 잘 안 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인정받는 공직자로 지금까지 왔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공직자들과 모든 부분을 함께 일하는 겁니다. 시장 혼자 이 일을 주도하고 나를 따르라 이런 세상이 아니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없도록 하고요. 시장 단독으로 뭐 이렇게 밀어붙이고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전부 공직자들, 천여명에 있는 공직자들 그러면 뭐 하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너무 자꾸 이렇게 얘기하시면 실제로 알아듣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제가 소통을 잘한다고 중앙부처에서도 그렇고 여기서도 그렇고 공직자들로부터도 많은 말을 듣고 하고 있는데 유독 우리 후보님들만 여기까지 후보님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토론의 열기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박상무 후보 주도의 토론 6분 동안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아까 우리 또 이완섭 후보께서도 그 질문을 해주셨는데 우리 맹정 후보님 그 청와대 국정 경험 하도 그 내셔가지고 아까 그래도 솔직하게 뭐 5개월 근무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쨌든 그때 저는 같이 그때 아마 도의원 출마했다가 낙선하고 놀다가 청와대 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누구의 추천이 있었나요? 아니면 무슨 시험 뭐 공채 과정이 있었나요? 추천으로 갔습니다. 추천으로 갔습니까? 혹시 안희정? 네, 맞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거기서 혹시라도 그 5개월 뭐 누구는 4개월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만은 서산을 위해서 뭔가 한 역할이 좀 있나요? 제가 맡은 일이 서산을 위한 정책 사업부서에서 일한 게 아니고요. 노무현 대통령의 5년 대통령 재임 기간에 노무현 대통령이 추진했던 정치 개혁을 책으로 엮는 일을 했습니다. 그 서산을 뭐 위해서 뭐 개인적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어떤 역할은 사실은 없었다. 그런 말씀이군요. 이 다음에는 우리 이완섭 후보님께 여쭙겠습니다. 그 700억 원 그 빚을 뭐 5년 앞당겨서 갚았다고 그랬나요? 6년, 뭐 6년 뭐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까? 말씀해 주시죠. 빚이 제가 시장 취임 전에 한 695억 원까지 이렇게 있었던 빚을 원래는 그 빚을 이제 2023년까지 다 갚아야 됩니다. 지난해 9월 왜 빨리 갚았는지 그것만 빚을 빨리 갚는 것도 문제가 되나요? 빚을 갚을 여력이 있으면 당연히 갚아야지. 무슨 돈으로 갚았나요? 돈이 남았었나요? 시예산이? 아니면 무슨 돈으로 갚았는지 그것만 얘기해 주시죠. 뭐 땅 팔아서 갚았다. 질문 자체가 참 그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 참 아니 어떤 그래도 여유 있는 돈이 어떻게 생겼냐? 빚을 살아가면서 빚을 이유 없이 이자를 물면서 가지고 있을 이유가 있을까요? 얼마든지 여력이 있어서 그 빚을 갚고 마지막 갚을 때가 155억 원의 빚이 있었습니다. 그 빚을 알겠습니다. 전부 다 우리가 갚을 여력이고 그걸 안 갚으면 사실은 13억 원의 이자가 나가거든요. 그만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간략하게 상을 7년간 330개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보니까 1년에 한 50개가 넘게 받았어요. 1년에 한 50일 이상 상 받으러 간 거예요. 어떻게 했습니까? 상을 받는 것도 문제가 되는구만요. 그거 제가 받은 게 아니죠. 우리 공직자들이 열심히 일 잘해서 상을 받은 겁니다. 제가 개인상 받을 때야 제가 개인이 가야 되겠지만 우리 이제 각 부서에서 가서 상을 받는 거죠. 상당히 오해가 깊은 것 같습니다. 역시 그 내용을 상훈 담당을 중앙부처에서 그거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해서 그런. 네, 후보자 간의 설전이 이어지면서 분위기가 뜨겁게 달아올랐는데요. 마지막으로 주민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이야기 한 말씀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완섭 후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해주시면 됩니다. 발언 시간은 1분입니다. 7년간 열심히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달려왔습니다. 많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우리 공직자들 열심히 일했습니다. 우리 서산 발전을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 시민 여러분께서 그동안 열심히 적극적으로 성원해 준 데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3선에 도전했습니다. 그동안 추진해왔던 일들을 마무리하고자 함입니다. 잘 달리는 말 멈추게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동안 이루어온 이러한 일들을 마무리 잘하고 그리고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서산 시민 여러분들께서 현명한 선택을 꼭 해주신다면
바로 우리 서산 발전과 직결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 경험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중앙과 지방행정을 두루두루 경험한 유일한 후보로서 서산 발전을 획기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최적임자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시민 여러분들의 현명한 선택 그리고 적극적인 지지 꼭 찍어주십사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